네, 감독님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겠지만 박수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기공자에서 기공자를 연기한 김선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귀공자에서 마르코를 연기한 박태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공자에서 민주 역을 연기한 고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채팅방에 올려주시는 질문들 소화하기 전에 제가 좀 준비한 질문들을 좀 드리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훈정 감독님은 한국에서는 필모그래피로 보면 유니버스 맛집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여러 개의 유니버스를 운영 중에 계신데요. 그중에서 지금도 많은 팬들이 계속 속편을 요구하고 있는 신세계도 있고 2편까지 성공적으로 만드신 마녀도 있죠. 그리고 이번 작품 기공자 같은 경우도 마녀 못지않게 다양하게 그리고 멋지게 확장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그러면 이번 귀공자라고 하는 작품을 구상하고 영감을 얻으신 시작점이 어디였을까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기공자 같은 경우는 다들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일단 원래 제목은 이제 슬픈 열대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 오랫동안 되게 묵혀놨던 소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코피노 소년들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지나오고 하면서 이야기를 만지고 다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어쨌든 이 귀공자라는 캐릭터는 만들어져 있었고요. 이제 그 귀공자라는 캐릭터와 이제 마르코라는 소년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 두 사람 간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거보다 조금 더 무겁고 조금은 더 진지하고 조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아픈 얘기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야기도 이거보다 좀 더 많았고 이제 이렇게 했지만 촬영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이제 안 슬퍼지고 안 무거워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배우분들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꼭 자기 질문이 아니어도 다른 분의 얘기가 끝나고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먼저 김선호 배우께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배우라면 누구나 영화의 주인공을 꿈꾼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영화 데뷔작으로서 이 귀공자라고 하는 작품을 택하셨는데 사실 박훈정 감독에 대한 믿음도 있겠지만 나의 첫 번째 영화 주연작 제목이 귀공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이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작품을 보고 결정한 건 아니고요. 감독님이랑 만나서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원래 슬픈 열대였고 슬픈 열대로 촬영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한 7, 8개월 정도 편집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기공자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사실 그것도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폭군 촬영 이제 처음에 더 차일드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폭군 촬영 중에 기공자야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 전쯤이었나 축하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좀 부담이 되죠. 아무래도 역할이 기공자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 홍보팀도 그렇고 여기 이제 동행도 그렇고 어쨌든 귀공자가 저만 귀공자는 아니고 저는 이름이 귀공자고 또 캐릭터 이렇게 귀공자 또 강호 선배님도 귀공자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폭군이라고 하는 작품은 박훈정 감독님의 또 다음 작품, 귀공자 다음 작품도 함께 하셨고요. 이미 촬영 끝나셨죠? 폭군도. 네, 촬영 끝나고 또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강태준 배우님께 여쭤보면요.
사실 그 박훈정 감독님은 그야말로 마녀의 김다미 배우를 포함해서 언제나 이 픽한 신인 배우들이 멋지게 성장하고 스타가 되거든요. 그 뒤를 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오디션에 합격하고 촬영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시간이 어땠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떠셨는지요? 진짜 믿고 뽑아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부담감도 가지고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마르코 캐릭터를 잘 소화하기 위해서 운동도 정말 열심히 했었고요. 감독님께서 정말 처음으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마르코는 복싱 선수니까 누가 봐도 복싱 선수로 보여야 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을 되게 그 말씀을 책임감 있게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싱 선수처럼 보이기 위해서 정말 복싱 선수가 하는 운동 스케줄로 운동했었고 준비했었습니다. 네, 보아라 배우분한테 저도 뭐 워낙 팬이기도 한데요. 사실 그 조선 마술사나 탐정원길동 같은 작품 이후로 굉장히 오랜 시간 스크린에서 뵙지를 못하다가 이번 작품을 통해서 보아라 배우 만나게 된 건데 이번 작품에서는 굉장히 너무 신선했습니다. 그 역할 자체도 뭔가 이전에 연기하셨던 뭐 드라마, 영화에서 모습과도 굉장히 달랐고 그리고 이 윤주라고 하는 캐릭터를 굉장히 그 몰입해서 즐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배우가 이 캐릭터를 즐기고 굉장히 신나게 연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작품 이 캐릭터를 대했던 뭐 마음가짐이나 태도 같은 게 어땠을까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작품에 임하는 태도는 일단 제가 감독님이 오랜 팬이었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쓰신 윤주를 최대한 잘 표현하고 싶어서 처음에 대본이랑 같이 받았던 게 연습용 총이에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조립하는 것부터 항상 손에 쥐고서 윤주가 노련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오더를 받고 열심히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오더에 대한 질문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그 워낙 그 액션 연기를 잘 소화를 하시고 되게 멋져서 뭐랄까 그 고아라 배우의 어떤 원톱 액션 영화를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멋지게 소화를 해주셨는데요. 얼마나 준비를 해서 이 캐릭터를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준비 과정도 좀 여쭤보십니다. 네, 사실 윤주는 감독님께서도 처음 말씀하셨는데 그 윤주의 원래 직업이 뭐 킬러라던가 이런 본업의 모습이 좀 보이지 않는 반전인 부분을 좀 많이 요청을 하셨었고 그래서 딱히 무술이나 이런 액션에 대해서는 연습이나 부담 안 가져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워낙 현장이 또 액션 팀도 잘 되어 있고 제가 너무 열심히 임하고 싶은 마음에 무술 연습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액션은 워낙 감독님이 잘 담아주시고 찍어주신 것 같아서 쫓아서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김선호 배우분께서도 살짝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그 영화를 보기 전에는 그냥 이제 김선호 배우가 연기하는 귀공자라고 하는 작품이구나라고 생각으로 영화를 봤는데 이 김선호 배우가 연기하는 굉장히 미스테리하고 매력적인 킬러를 귀공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뭔가 이 마르코라고 하는 정말 코피노로서 정말 힘들게 살아온 그 마르코를 귀공자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귀공자라고 하는 의미가 영화에서 정말 이렇게 풍부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감독님이나 그리고 이제 두 귀공자 분께도 이 귀공자라고 하는 그 제목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역시나 또 박훈정 감독님은 이 제목 장면법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뭐 데뷔작인 혈투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나 뭐 신세계, 대호 그리고 뭐 가장 긴 제목은 한글로 VIP 다섯 글자 가장 긴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심플한 제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를 봤다가 귀공자라고 하는 뜻이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 뭐 제목은 되게 직관적인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영화를 봤을 때 사람들이 이 영화 제목이 왜 이거야? 라고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지었고요. 근데 사실 처음에 이제
이 슬픈 열대와 귀공자는 이 간극이 좀 많이 크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사실 더 차일드로 바꿀까 했던 게 이제 더 차일드가 중의적인 의미들을 좀 담을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귀공자라고 그냥 박자라고 했던 것은 이제 주위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영화인데 영어 제목은 조금 낯설다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같고 근데 이제 조금 반대하는 의견들도 좀 있긴 했어요 내부에서 귀공자라는 말을 요즘 누가 쓰냐 해가지고 반대를 했는데 근데 저는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딱 들었을 때 처음 들었을 때는 저도 그런가 좀 낯선가 싶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영화에서 가지고 있는 이 의미들이 사실 더 차일드가 귀공자라는 뜻이니까 그 의미가 조금 더 잘 이렇게 와 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은 차일드보다는 좀 덜 생경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네, 그럼 김선호 배우님께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뭐 갯마을 차차차이고 홍반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작품에서는 뭐랄까 진지함과 코믹한 사이를 굉장히 쉴 새 없이 오가는 그런 멋진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홍반장 역할과 비교를 해도 그 능청스러운 그 이상의 연기를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진지함과 코믹한 사이를 이렇게 오가는 연기의 어떤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높기도 하고 사실 그런 면을 너무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작품에 이 관객이 쉽게 몰입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하셨고 또 감독님과도 그 어떤 수위 조절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캐릭터 구축하는 데는 감독이 말했던 시계트럭 오렌지 그 주인공을 일단 레퍼런스 삼아서 캐릭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진지함과 그런 거를 오가는 거, 코믹함을 오가는 게 사실은 뭐 대본에 막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정찰제야 이런 게 애드립이냐? 사실은 다 대본에 써 있는 거예요. 맞고 이렇게 여기 주춤거린다 이런 것도 다 디테일하게 대본에 써두시고 그래서 사실 감독님이 대본을 그 되게 재밌게 일단 써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수위 조절은 감독님이 편집과 그리고 또 디렉으로 많이 조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여기서 조금 더 하면 엇나가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도 이렇게 그 디렉이 굉장히 편안하게 잘 해주셨고 만약에 안 좋으면 편집하면 되니까 편하게 하라고 해주셨고 일단 그래서 그 오가는 거에 있어서 일단 처음부터 대본을 보고 숙지를 했기 때문에 그게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리고 뭐 또 필요한 애드립이나 어떤 상황을 채우는 장면이 있다면 감독님이 또 그 상황에 맞는 기공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디렉을 주셨고 이렇게 채워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전에 감독님이랑 너무 많이 만나서 이렇게 작업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움보다는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이제 또 그 상황으로 이렇게 서 있는지가 중요했어가지고 그런 거를 좀 더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강태주 배우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작품 출연하시고 그 여러 인터뷰를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몇 개를 제가 찾아봤는데 그 몇 개 인터뷰에서 보니까 그 인터뷰 도중에 좀 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인터뷰 도중에 뭔가 좀 연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 눈물을 훔쳤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좀 몇 군데가 있어서 오늘도 좀 울려야 되는데 왜 그런지 약간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이틀 동안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한 타임 빼고 다 울었거든요. 네, 한 번 빼고 다 울었어요. 네, 근데 저도 눈물이 난다는 거를 예상하지 못했는데 되게 감격스러워서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고 걱정이 많았었던 그 시기에 귀공자의 마르코라는 역할을 만나서
정말 좋은 경험들 많이 했거든요. 준비하는 과정도, 촬영하는 과정도, 그리고 촬영 끝나고 인터뷰하는 그 과정, 지금 이렇게 관객분들과 대화하고 있는 순간까지도 저한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고, 또 눈물이 났던 이유는 제가 연기했던 캐릭터와 작품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여쭤봐 주시고 제가 표현하려고 했던 것들을 알아봐 주셔서 그게 정말 감격이었어요. 이런 저에 대해서 관심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고 응원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뭔가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첫 인터뷰에서 연기를 언제부터 진지하게 하게 됐어요? 라고 여쭤봐 주실 때부터 눈물이 나네? 이렇게 오랬다가 그 뒤로 사실 안 올 줄 알았는데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귀공자의 그 마르코를 떠올려보면 영화 속에서 계속 뛰어다니는 모습 이게 유난히 좀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든 연기를 하셔서 사실 이 작품을 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라고 예상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힘든 촬영일 수 있지만 다 알고 들어갔었고 또 감독님이 정말 제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주셨었어요. 그래서 하면서도 오늘 하루하루 목표를 정해 놨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잘 달리자. 오늘은 잘 뛰어내리자. 오늘은 잘 싸우자. 이렇게 하나하나 하루의 목표가 있었었기 때문에 그 작은 목표들을 이루면서 촬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다 좋았어요. 저는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라 배우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이번 작품에서 굉장히 그 전체적인 어떤 사건 전개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반전의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하고 어떤 말씀을 나누셨을까 이런 좀 궁금했었습니다. 이제 윤주라는 캐릭터가 가져야 되는 그 미스터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촬영 전에도 감독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었고 촬영하면서도 감독님 이야기에 많이 귀 기울이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 담긴 대로 윤주의 등장이나 매번 씬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감독님께서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윤주 캐릭터는 대본에 충실하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질문해주신 것 중에서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 마르코라고 하는 캐릭터는 사실 그 홍콩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딱 떠오르는 작품이 딱 있죠. 그 아비정전이라고. 또 아비정전에서 장구영이 맡았던 역을 약간 뒤집은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비정전의 장구영 같은 경우는 그 자기를 버리고 이제 필리핀으로 떠난 엄마를 이렇게 찾아가는 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이번 작품의 이제 마르코는 그 반대로 그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아버지를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비슷하게 또 이 정말 걸어가는 이 마르코의 뒷모습을 잡아내는 장면도 있어서 사실 그 저 영화를 보면서 거기서 약간 울컥하는 느낌도 받았었는데요. 굉장히 좀 의도적인 오마주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이렇게 비가 오는 정글의 풀샷 장면이나 이런 장면들도 찍은 게 있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는 드론으로 찍는 드론으로 이제 무빙 카메라가 무빙을 하면서 비가 오는 그 정글을 담아냈던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편집 과정에서 덜어지고 뭐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마르코의 감정을 이제 표현을 하는 장면들이었는데 그것들이 조금 빠진 것도 있고 사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홍콩 영화 키드입니다. 그래서 저한테서 나오는 대부분의 어떤 장면과 뭐 이런 것들이 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이럴 때 푹 빠져 있었던 그 홍콩 영화들의 장면들, 그때 좋았던 것들을 제가 많이 오마주하고 따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 또 강문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이 작품에서 가장 또 인상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사실은 하나가 이제 나 프로다라고 하는 그 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을 만든 감독님을 비롯해서 이 세 배우분이 뭔가 나는 프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되게 멋진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결되는 대사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가장 이 눈에 띄는 장면이 역시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 충격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 영화로 보면 한국 영화에서 이 정도의 어떤 역대급 총격전을 본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선의 설계랄까 그리고 뭐 장총과 소음기를 단 그 권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 총기류들이 등장을 해서 과연 그 총격전, 이 클라이맥스는 어느 기간 정도 이렇게 찍으셨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좀 힘드셨고 또 어떻게 보면 내 의도를 어느 정도까지 좀 충분히 반영해서 충분히 이 의도를 담아낸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는지. 일단은 정말 오래 찍었습니다. 오래 찍었고 거의 그 액션 씬만 뭐 한 2주, 3주 가까이 찍은 것 같은데 그게 하루 종일 찍어도 뭐 1분 30초 뭐 이 정도 분량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게. 근데 이제 제가 원했던 건 사실 여기 이제 있는데 우리 선호 배우한테 내가 얘기했던 게 직접 해야 된다. 나는 저는 사실 그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대역을 많이 쓰게 되면 카메라 앵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배우 얼굴이 나와야 돼요. 저는 액션할 때 배우 얼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보는 관객들이 조금 더 그것을 조금 더 리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배우로서도 그 캐릭터 화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귀공자라는 캐릭터는 말씀하신 대로 그 업계에서 프로고 자기 입으로도 인지도 먹어준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실제 하는 뭔가 위력을 저는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액션 장면들을 선호 배우가 다 직접 했어요. 직접 했고 그래서 뭐 탄피도 튀고 네, 탄피도 튀고 뭐 이게 자질구레한 부담 같은 거는 거의 달고 살았고 그래서 거의 그때는 악전고투를 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굉장히 힘들게 하루 종일 12시간 찍으면 1분 분량 나오고 네, 그런 식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또 선호 배우님께 질문 드리면 군대에서 조교였다라고 하는 거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다른 스태프 인터뷰를 보니까 황진모 무술 감독으로부터 함께 작업해본 배우들 중에서 운동신경이 가장 뛰어난 축에 들어간다. 마치 누군가가 시킨 것처럼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그 중에서 유난히 그래도 진짜 이건 너무 힘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을까요? 네. 그 마지막에 액션이 체력적으로는 진짜 유난히 힘들었고요. 그럼 보통은 이제 배우가 아니요 감독님 제가 멋있게 하겠습니다. 이게 딱 맞는데 나는 배우가 다 하는 걸 원한다. 제가 한 게 맞고요. 근데 뭐 사실 액션 씬은 힘들죠. 체력적으로 힘들지 알고 일단 시작을 한 거라서 준비가 된 상태라서 힘들지 않았는데 사실 진짜 심적으로 힘들었던 건 다리를 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리를 떼는 장면이 진짜 제가 나중에 후일담으로 이제 감독님께 여쭤봤는데 알고 보니까 섭외된 다리가 거기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높아가지고 그때 또 이렇게 올려갔던 것 같아요. 죽지 않아요 오늘?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가 좀 줄이고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했는데 높았고, 근데 그게 제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좀 힘들었고요. 그 진모 감독님이 얘기해 주시길 이제 좋게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뭐 운동성이 떨어지거나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 유연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자세히 극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리를 많이 올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주로 상체 위주로 수업을 좀 빠르게 움직이려고 노력했던 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채팅방에 올려주신 질문들을 조금 소화하면서 가려고 하는데요. 정말 질문들을 거의 뭐 수백 개를 해주셨어요. 제가 뭐 집들을 지나면서 이렇게 많은 질문을 받은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소개를 하면서 제가 아이디를 말씀드릴 텐데, 아이디가 이제 호명됐을 때 이제 손을 들어주시면 여기 이제 관계자분께서 5종 엽서 세트를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코에게 마르코가 아니라 강태주 배우에게 이제 질문을 아이디가 카푸치노라고 하는 분인데요. 카푸치노? 카푸치노님 감사합니다. 예, 저기 마스크 썼습니다. 카푸치노님께서 그러니까 강태주 배우님, 그러니까 마르코 입장에서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귀공자죠. 네, 귀공자가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보시면은 자동차를 타고 가시면서 제가 지친 걸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시면 귀공자가 이렇게 마르코를 피를 말리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귀공자가 제일 무섭고 싫었습니다. 혹시 여기 귀공자님께서 덧붙이신 말씀 있으세요? 네, 저도 상당 부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뭐 기공자로서는 굉장히 즐거웠고 즐기는 시간이었지만 진짜 나쁜 놈이죠. 사실은 좋은 일 하려고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죽기 전에 좋은 일 합시다 라는데 이게 선의로 시작한 게 아니라 일단 이 모든 일이 선의만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되게 기공자 나쁜 놈. 네, 그리고 이 질문은 이제 감독님과 도하라 배우 두 분께 약간 질문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윤주는 결국 아이디가 KSH님이십니다. 네, 그 질문은 윤주는 결국 귀공자의 총에 맞게 되는데 그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혹시 죽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은 게 혹시 나중에 되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건지 궁금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그런 컷이 원래는 있었는데 촬영할 때 사실 그 컷티를 찍지 않기로 한 거고요. 그냥 네 이게 뭐 미련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네, 윤주는 귀공자 손에 죽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싫었던 겁니다. 지금 속편 준비하고 계셨는데 네, 그래도 이제 당신은 아이디가 소금이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아이디를 가신 분인데요. 손 들으시면 소금이로 태어나고 싶다. 저기 계세요. 저기. 네, 저기. 의 저희 한가운데 계십니다. 어떤 점이 사실 저도 이거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었는데요. 영화 속에서 등장하지 않는 이 귀공자의 서사가 궁금합니다. 아마 전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킬러가 됐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 $10,000,000는 귀공자 혼자 차지하는 건지도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근데 영화에 분명히 줬는데 좀 서운하네요. 이번에 서운하네요. 제가 저도 이제 그런 질문들을 했는데 어쨌든
귀공자가 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차도 좋은 거 끌고 다니고요. 옷도 그렇게 했는데 아마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일을 하면서 그 돈 얘기하는 거죠. 이제 어쨌든 제가 자란 데가 마르코랑 같은 보육원 출신의 또 다른 이제 어렸을 때부터 킬러 집단으로 컸죠, 감독님. 아니, 일단 돈의 용처에 대해서 이게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보면 네, 그 1,000만 달러에서 기부자는 안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1,000만 달러의 대부분은 그 코피노 지원센터를 짓는데 다 들어갔고 그 중에서 일부는 마르코한테 줬습니다. 네, 기공자가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 거지? 아니, 근데 기공자가 어쨌든 그렇게 자랐고 또 이제 도와줬는데 아마 그래서 제가 아까 저 대기실에서 또 얘기했는데 그 돌팔이 의사님을 쫓아다니고 있지 않을까. 어쨌든 1,000만 달러를 내가 선의로 무조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죽기 직전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 돌팔이 의사님을 찾으면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만약에 다음 시즌 시작하면 부탁드립니다. 아니 한다면. 그리고 오늘 이제 한의사님이 오늘 안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의사님 질문 드리면 이제 아이디가 귀공자 대박 가자. 그 아버지도 심장 이식에 동의를 하고 마르코를 데려온 걸까요? 아니면 한의사의 독단적인 행동일까요? 아버지가 마르코 손을 꽉 잡았을 때 그 심장 때문에 손을 잡은 걸로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개인 사실 저한테는 명확하게 처음부터 설정과 답이 있는데 그것은 보신 분들의 각자의 느낌과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느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첨언으로 드리자면은 저는 이것을 처음에 이 이야기를 기획할 때부터 좀 굉장히 냉혈한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조금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씩씩거리는 모지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귀공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공자가 콜라를 먹고 트림을 할 때나 마르코한테 맞았을 때 다른 사람이 봤는지 뭔가 좀 신경을 쓰는 것 같다라고 해주시면서 그게 뭔가 그 처음부터 대본에 있던 설정이었는지 아니면 캐릭터를 설정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연기하신 건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많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 씩씩거리는 분이 어디 계시죠? 못 찾으신 것 같은데? 씩씩거리는 여기 계시네요. 네, 그게 대본에 있었어요, 그죠? 네. 그 돌아본다는 대본에 있었는데 그거가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감독님이 어떻게 하면 자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재밌어 오케이 하자 이게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부분이 이렇게 애드립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감독님이 되게 코미디를 잘 쓰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오해는 있었어요. 감독님이랑 저랑 이제 산책을 하면서 서로야 근데 이렇게까지 코믹으로 쓰진 않았어. 근데 배우가 대본을 보고 분석함에 있어서 많은 양을 채우면 연출님께서 덜어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소원함과 함께 그럼 어떡하죠? 라더니 그냥 더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셨는데 감독님은 어느 정도 위트를 쓰셨고 저도 그걸 표현을 했고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재밌는 부분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네, 물론 근데 사실 선택은 제가 하는 거죠. 그 연기를 그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연출을 함에 있어서 어떤 캐릭터의 행동과 어떤 캐릭터의 대사를 저는 물론 이제 시나리오상에 구현을 하고 써놓기는 하는데 어떤 작품이 됐든 간에 빈 공간이 발생해요. 이걸 하다 보면
원래 생각지도 못했던 것과 계산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겨요. 생기는데 정말 좋은 배우들은 그 공간을 채워요. 본인이 채우면서 그걸 그 순간을 가지고 놀 수 있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귀공자에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많았던 거죠. 예컨대 이제 선우 배우가 그런 것들을 잘 채워줘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배우로서 되게 높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위기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질문은 그 감독님과 그 보아라 배우께 드리는 질문 같은데요. 그 아이디가 맹자님께서 맹자가 아니라 맹자님께서 천재만 보였다. 그 변호사였던 윤주가 이쪽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리고 강변과는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다. 사무실만 같이 쓰는 비즈니스적인 관계이고요. 사실 뭐 이게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강변과 윤주는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변호사로서의 어떤 그 일보다는 돈을 더 쫓는 인물들로 제가 설정을 그렇게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실제로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부분을 촬영 전에 감독님하고 미팅할 때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저는 원래 킬러였는지,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고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윤주의 가정사로 인해 변호사직에서 이제 이렇게 총을 처음 들었을 때의 느낌과 제가 원래 이렇게 총을 잘 다루는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고 그냥 타고나기를 윤주는 총도 쉽게 쏠 수 있는 캐릭터로 그때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천재네. 타고난 킬러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대화를 두 분이 멀어지실까봐 한 사람은 안 죽었다 그러고 죽었다 그러고 확정 지어버리고 타고난 천재라고 했는데 천재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간에서 이 둘은 저희 무릎을 치고 있거든요. 여기. 근데 여기에서 지금 어른들 근데 뭐 어쨌든 마무리를 지으시죠. 그러니까 속물이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변과 윤주는 돈을 위해서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법조인이 되겠다라고 하면 뭔가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순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근데 이 일들이 아시겠지만 험한 일일수록 돈이 많이 되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뭐 죽이고 이걸 본인들이 대부분 직접 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일들에 오래 발을 담그고 있다 보면 본인들도 그 세계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물들어가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어쨌든 그쪽으로 빠진 것 같네요. 마무리 한번 네, 그리고 저희 영화 보시면 윤주라는 캐릭터가 총을 정말 잘 쏩니다. 윤주가 트렌치 코트를 입고 총을 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을 보시면 윤주가 정말 프로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멋있는 액션 천재 킬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AI처럼 말씀하셨어요.
변호인,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집을 끝나고 이렇게 두 분을 이렇게 따로 퇴장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디가 선호야 편지 좀 받아줘. 편지, 혹시 편지도 같이 받아주실 수 있어요? 네. 아이디가 선호야 편지 좀 받아줘인데 질문은 마르코에게 해주세요. 편지를 잠깐만 나오면 어떻게 된 거죠? 오늘 재밌네요. 천재들만 모여가지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선호야 편지 좀 받아줘님께서 마르코가 의식을 잃을 때마다 엄마의 부르는 소리가 나면서 눈을 뜨는데 이 연기를 하실 때 좀 뭐 비하인드가 있으신지 여쭤보셨습니다. 그 정글 비하인드 저희가 정말 그 풍경과 체감 때문에 그걸 잘 담기 위해서 정말 새벽 이른 시간에 출발해서 촬영했었어요. 네, 그 열대에서 촬영했었는데 가다가 마르코 하면 돌아본다. 근데 그 꿈속을 걷는 느낌, 몽환적인 느낌, 네, 그리고 뭔가 평온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이 되게 그림이 예쁘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오늘 아침부터 확인을 했거든요. 우리 태주 씨가 정확하게 10시에 잠들어서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지금 몇 시죠? 10시가 넘었죠. 태주 씨는 따로 하고 싶은 말도 있고 한데 지금 약간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인 게 취침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더 상세한 답변 네. 다른 자리에서 해주실 수 있죠? 네, 비하인드, 네, 감사합니다. 되게 예뻤어요, 근데 그 장면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되게 뭐랄까 분위기가 그림자 이렇게 하는 게 좀 몽환적이고 아련한데 감독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날 그 정글에 갔는데 비하인드라고 하면 이제 거기 뭐 태국이나 이런데 가보신 분들 아실지 모르는데 그쪽에 해가 금방 떠요. 그래서 떠오르기 전에 찍어야 되는데 안개가 껴야 되는데 안개가 안 껴서 그래서 거기다가 스모그를 계속 뿌리고 다녔거든요. 스모그를 계속 뿌리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태주 배우가 그 정글 안으로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모기가 모기하고 거머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태주 배우는 모기한테 물어뜯기고 거머리가 달라붙어도 그 티를 못 내고 유유히 걸어가야 되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 네, 저희 현장 따라갔는데 네. 저는 안 들어갔어요. 무서워서. 진짜 미안한데. 네, 정말 직접 연기한 배우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그런 스토리 잘 가렸고요. 그리고 선호를 선호해라는 아이디. 선호를 선호해. 계세요? 근데 역시나 또 질문 박준정 감독님. 그러니까 이게 재밌네. 제 상황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큰 웃음 주셨어요? 마이크 내려. 이것도 저 궁금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강태주 배우님 이제 오디션을 보신 거고 이 김선호 배우와 고아라 배우는 언제 어떤 작품으로 이렇게 처음 눈여겨 보셨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뭐 평소에 눈여겨봤다가 나중에 써야지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시나리오를 일단 쓰고요. 시나리오를 쓸 때는 사실 어떤 특정 배우를 염두에 두진 않아요. 그런데 다 쓰고 나서 이제 캐스팅을 할 때 저는 그냥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캐릭터와 가장 유사한 느낌의 배우를 저는 찾거든요. 그래서 여러 배우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쭉 보다가 이러면 이제 가는 겁니다. 하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당첨. 그리고 이것도 그냥 저도 그냥 궁금한 거긴 한데요. 내 타겟은 감독님
이라는 아이디이시고 질문은 또 마르코예요. 오늘 네, 되게 다양한 분들 오셨는데 사전에 게시판을 짜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 마르코가 영화에서 이제 뛰는 장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제로 강태주 배우가 100m를 몇 초에 끊는지 질문이었어요. 제가 네 재보진 않았는데요. 단타라면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정말 열심히 잘 달리려고 했었고 또 이거 찍으면서 좀 기초 체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같은 거리를 반복해서 뛰었는데요.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멀쩡했어요. 근데 진짜 체력이 많이 좋아졌는지 좋은지 네, 그랬어요. 맞아요. 체력이 진짜 좋아졌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앞서 세트를 받으실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번에는 그래도 진짜 귀공자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께서 귀공자님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질문이요. 그 선호님께서 이제 평소에 운전하는 거를 그렇게 즐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정작 운전할 때는 너무 섹시한 거 아시나요? 오늘 이 GV 자리를 평생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질문은 아니네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건데,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보다 운전 잘하고 저 타고난 킬러 고아라 씨가 워낙에 운전을 터프하고 멋있게 잘했기 때문에 또 그 점에 있어서 제가 한 발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섹시하게 받았다니 기분이 좋게 오늘 이런 스케줄 와중에도 제가 웃으면서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그 비공자 아이디를 가지신 분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쪽 네, 거의 앞쪽이십니다. 네. 그럼 정말 그 시간이 야속할 정도로 끝을.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11시 전에 끊어달라고. 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야, 이거 그냥 되게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졸고 있으니까 이제 피곤한 저를 보고 걱정이 돼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의미도 있었나요, 오늘? 태주 배우는 10시면 자는데 저는 11시면 자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길어지면 다 이제 고장납니다. 다들 많은 고장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도 뭐 정말 즐거운 자리였고요. 그리고 이제 귀공자라는 영화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들 많이 해소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보내드리긴 아쉽지만 그래도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혹시 뭐 못하셨던 말씀 있으면 지금 하셔도 되고요. 그럼 이제 끝에 계신 도와라는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 GV로 이렇게 관객분들과 영화 뒷얘기도 같이 하게 되고 더 많은 얘기 나눈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GV라는 걸 해보고 관객분들이랑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 영화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좋은 이야기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영화가 처음인데 이렇게 GV라는 것도 해보고 그리고 또 무대 인사도 같이 팬분들이랑 함께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낯설었는데 익숙해지면서 관객분들, 팬분들 이제 팬분들이구나 얼굴도 보이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모두가 물론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액션도 좋고 재밌고 하니까 되게 지금 이렇게 조명 받으면서 하늘 소리 들으면서 영광스러운 자리였어요. 영화 배우 된 것 같아가지고 진짜 즐거우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기 와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한편의 영화를 이렇게 선보이고 또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하고 또 만나서 또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하니까 좋습니다. 한동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극장에서 여러분들을 못 만나서
답답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반갑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영화를 또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또 더 감사드리고요. 날씨도 안 좋은데 네, 조심들 해서 네, 댁으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공자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한 분의 프로 감독님과 세 분의 프로 배우 보내드리면서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